자, 이번 시간은 이제 프레이밍 팁 두 번째로 항상 주 대상에 가까이 다가가라. 그래야 주 대상을 중심으로 단순하게 구성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특히 좀 이제 현장 상황이 복잡할 때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윈난성의 어떤 축제를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정말 많은 어떤 그런 이제 소수민족들이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저도 그때 1755 렌저가 있었는데, 1655 렌저가 있었는데 거의 16mm로 아주 가까이다가 찍었습니다. 특히 복잡한 상황에서는 광각으로 가까이 가서 찍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렌저 후드가 거의 이 부분에 닿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아주 흐릿하게 나왔죠. 이것도 흐릿하게 나오고, 초점은 여기다 맞추고, 그러니까 한 사람만 강조를 하는 거죠. 주변부는 좀 흐리게 만들어주고, 딱 핵심적인 피사체 한 사람만 초점을 여기에 맞춰서 강조를 해주는, 이런 이 같은 거는 가까이 다가오지 않으면 이렇게 못 찍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런 축제 현장에서는 우리가 마음껏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굳이 양해를 안 구해도 되거든요. 그냥 뭐 간단하게 인사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축제만큼은 이 사람들도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만약에 축제장에 가 찍을 때는 그냥 과감하게 다가가서 찍어도 됩니다. 이 사진도 보십시오. 이것도 보시면 광각 렌저의 특징이 나타나죠. 그 16mm 정도로 찍으면 바로 앞에 있는 이 사람은 엄청 크게 보입니다. 실제로는 이 사람이랑 크기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광각 렌저의 특징을 이용해서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은 크게 이렇게 부각을 시키고, 조금 뒤에 이 거리가 뭐 한 1m도 안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주 작게 표현이 됐고, 그러니까 이게 광각 렌저가 주는 그런 원근감을 강조시킨 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항상 제 생각에는 조금 이렇게 좀 복잡한 상황에서는 광각을 이용해, 최대 광각을 이용해서 그 대신 가까이다가 찍으라는 이야기죠. 초점은 어디다 맞추죠? 초점은 이때는 이 친구한테 여기다가. 근데 이제 또 광각 렌즈 특징 중에 하나는 초점 맞는 범위의 심도가 되게 넓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5.6이나 8.0 정도로 하고 여기만 초점을 해도 이 친구도 비교적 선명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굳이 20mm 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광각 렌즈 특징은 일단은 흔들림에 강하다. 그 다음에 초점 맞는 범위인 심도가 넓다. 그 대신 많은 대상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가까이 닿아서 찍어라. 그리고 넓게 찍지 마라. 그래서 광각 렌즈를 가지고 사진 잘 찍는 사람들이 사진을 대체로 잘 찍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만큼 광각 렌즈로 사진 잘 찍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변에 보면 사진 좀 잘 못 찍는 사람들은 광각 렌즈를 이용해가지고 정말 많은 걸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길을 가는 사진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광각 렌즈 쓸 때는 가까이 다가가서 찍어라. 그래야 단순해진다. 자, 이것도 보십시오. 이것도 이스라엘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제 이런 사진 찍을 때도 일단은 배경이 복잡했었거든요, 길거리니까. 그래서 최대한 가까이 다가갔고, 그리고 이 할아버지한테 먼저 인사하고, 좀 이제 사진 좀 찍겠습니다 하고 찍으니까 오케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바로 찍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니까 이 할아버지가 포즈를 취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원래 일을 하잖아요. 담배도 이렇게 좀 피워 물고, 뭔가 이렇게 저 양탄자를 고치는, 이제 수선하는 염색을 뭐 이렇게 볼펜 가지고 칠을 하네요, 그죠? 저 부분에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딱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레이밍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디자인적인 구성. 원래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시각적인 질서를 만들어내는 게 디자인이잖아요. 그죠? 이 프레임 안에 있는 점, 선, 면, 뭐 형태,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의 어떤 시각적인 질서를 만들어내는 걸 디자인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사진도 우리가 디자인하듯이 찍어야 좋은 사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십시오. 여기서 어떤 시각적인 질서가 느껴지죠. 유채꽃은 기본적으로 유사성의 원리에 의한 그런 하나의 단순화되고,
그 다음에 이 하늘 부분도 마찬가지로 유사성의 원리. 무엇보다도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재밌잖아요. 거울 효과, 그죠? 자동차 앞 유리창에 반영이 된 저 하늘과 또 이 하늘 부분을 이렇게 막아주고, 이 부분은 나무로 막아주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반영도 같이 이렇게 좀 집어넣어주고, 그러니까 아주 좀 질서가 잡혀 있는 듯한 그런 사진이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 이것도 사진의 디자인 하라는 거고, 디자인적인 요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점, 여기서는 이런 것도 작은 점 형태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선도 많죠. 이런 이제 선도 있고, 또 직선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형태, 뭐 사각형,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마른 목골, 또 밑에 있는 이런 이제 선, 또 이제 이 보색 대비, 이런 이제 다양한 어떤 그런 이제 사진을 이루는 그런 이제 이런 요소들 가지고 하나의 디자인을 하는 거죠, 사진들을. 그래서 하나의 이런 것들이 모여주면 기본적으로 이제 시각적인 질서가 만들어지니까 사진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는 이야기죠. 이건 주로 이제 점을 이용해서, 그죠? 여기 이제 가로등 불빛이 쭉 켜져 있죠. 이게 쭉 연결하니까 선이 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이제 이 아래 위로 이 선을 따라서 시선이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점을 이용해서 선을 만들고 시선을 이끄는 그런 원리. 이것도 그렇죠. 여기도 보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쭉 이제 빛과 그림자도 좋지만 이렇게 이제 선을 따라 움직이죠. 선을 따라 이렇게 쭉, 그렇죠? 가고 오고 하는 이런. 그래서 프레이밍을 할 때 그 이 안에 선이 있으면 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십시오. 그래서 이 선을 이용하면 우리가 시선이 훨씬 이쪽으로 집중되는 그런 사진이 가능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보면 이제 이게 하나 어떤 그런 이제 시각적인 질서가 느껴지죠. 이쪽에 보면 약간 이제 어떤 사각형, 그 다음에 이런 또 조형 형상, 여기서 또 삼각형, 그리고 이 부분에 또 사각형, 또 이렇게 어떤 삼각형, 이 부분 있죠. 근데 이제 현장에서 이런 걸 피사체들을 보면서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탁 이렇게 들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찍어보라 그러잖아요. 많이 찍어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다 구성이 됩니다. 의미까지도. 여기도 보십시오. 여기도 보면 이건 엣지샷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양 한 마리가 있죠. 그러면은 이 양 한 마리가 있고 여기 소나무것도 하나 있잖아요. 그죠? 이게 현장에서 일일이 다 계산하면서 이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탁 보는 순간에 이게 다 한꺼번에 눈에 탁 들어오거든요. 눈에 들어오고 머릿속에서 이미지가 딱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최소한 10년 이상 걸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간만 나면 카메라 들고 나가서 찍어 보십시오. 그걸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거 자체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대비적인 요소. 여기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대비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대비적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눈과 뭐 이래야죠. 그러니까 대비는 두 개가 대비되는 거니까. 네? 예, 그것도 되네, 그죠? 이거는 이제 큰 탑이고, 이건 또 작은 탑이고, 예. 그죠? 이 위에 또 이제 탑이고, 그런 어떤 뭐랄까 이제 크고 작은 크기의 대비가 되고, 그죠?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보색 대비, 그죠? 파란색 하늘하고 비교적 주황색인 저 이제 스투파 보색 대비, 그죠? 그 다음에 또 대비가 이제 이때는 비가 내리는 날 장노출을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과 동의 대비, 이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바람에
빗방울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딱 고정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비가 이렇게 아까 빗방울이 이렇게 렌즈에 살짝 묻어 있는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또 빛과 그림자, 그죠? 빛과 그림자 대비도 되고, 네. 그 다음에 또 이게는 곡선이죠. 둥글다. 그 다음에 이도 둥글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사각형이다. 예, 이런 형태 대비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참 이런 대비도 참 많습니다.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사진 찍을 때 비 오는 날이라든지 이런 때 때로는 이게 렌즈에 이런 것도 빗방울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도 괜찮거든요.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아, 비가 정말 세차게 내렸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름에 만약에 이제 폭우가 쏟아지면 그 현장감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좋거든요. 아, 폭우가 정말 내렸었구나. 굳이 이제 렌즈에 이렇게 막 빗방울 몇 개 들어갔다고 해서 좀 닦지 말라는 이야기죠. 저희들은 그동안 그냥 기울이 바빴죠. 예. 근데 의외로 저도 그냥 우연히 발견한 건데,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사진이 매끈한 것보다는, 그러니까 현장감이 또 느껴지니까 또 좋고, 또 그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뭐 안개 효과 이런 것도 이제 다양하게 또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쨍한 사진은 살짝 좀 눈에 좀 약간 너무 좀 강한 어떤 느낌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살짝 이게 있는 게 좀 자연스럽기도 하고, 이것도 대비가 되죠. 이 두 장이 이제 서로 딥딕으로 대비가 되는데, 그죠? 똑같은 지역이라도 이건 이제 겨울철에 오후 한 5시 반, 이제 아주 좀 많이 좀 어두워졌을 때 찍은 사진이고, 전타임으로 약간 전타임으로 준 거아닙니까? 네, 이건 30초, 이건 125분 1초 낮에, 그죠? 이거 정과 동의 이런 대비도 되고, 또 그다음에 이쪽은 그죠? 이거 물이 지어 있다, 많다, 혼자 외떨어져 있다. 이것도 대비적인 요소죠. 이 아주머니가 이 많은 걸 처리해야 된다, 라는 그죠. 그러니까 대비적인 요소를 이용하면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대비적인 요소가 엄청 많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국은 이 한 마리 떨어져 있는 이 정갱이, 얘의 감정이입이 되기가 또 쉽겠죠, 그죠. 우리는 이렇게 또 군중 속의 고독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대비적인 요소를 이용해서 얘는 잠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물고기의 입장에서 이 물고기가 돼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찍을 때 감정이입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저 대상을 단순하게 정갱이다, 정갱이로만 보지 마시고 저 정갱이가 어쩌면 나의 모습이구나,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이것도 실제로 그런 상황은 아닌데 제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것도 최대 광각으로 해가지고 이 앞에 있는 건, 광각 렌즈의 특징은 바로 앞에 있는 건 엄청 크게 보여주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은 되게 왜소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대비적, 크다 작다, 이 많은 걸 언제 처리해, 이제 이런 어떤 대비적인 요소. 이것도 그죠? 이스라엘의 성묘교회에서 찍은 사진인데, 어른들은 다 기도하고 뭐 이제 같이 어울려서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이 꼬마애만 괜히 교회 따라와가지고 혼자 이렇게 좀, 그죠? 좀 외로워하고 좀 쓸쓸해하고 하여튼 뭐 좀 그런 느낌들. 그 다음에 또 이제 프레이밍 팁 5번째 요소는 형상. 이건 항상 주 대상이거든요. 주 대상을 이제 형상이라고 합니다. 형상이고, 이 배경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분리할 것인가. 이것도 이제 그 중국에 이제 거기 어떤 그 묘족들이 사는 마을에 들어가서 이런 이제 낫으로 머리를 깎는 그런 장면을 찍은 사진인데요. 좀 되게 복잡한 거예요, 상황들이 중국위원회에서. 그래서 이때도 어쨌든 핵심은 이 머리를 깎는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마침 이 주변이 숲, 나무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그 좀 기다리니까 나무와 나무 사이로 빛이 샥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걸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가시면. 그래서 바로 찍지 말고 그냥 이때 빛이 순간적으로 들어온 시간이 좀 짧거든요. 한 5분 정도밖에 수가 안 되겠니까 그때 좀 적극적으로 찍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 이 나무 그늘이 있는 이런 부분하고 이쪽에 나무 그늘이 져 있고 이 부분이 빛이 들어오는 그 순간이니까 이 부분이 드러나잖아요. 또 그런 걸 이제 좀 잘 또 판단하시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이 배경이 참 또 쿠바 아바나가 사진 찍기 참 좋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좀 끝나면 좀 출사도 한 번 더 가고 싶은데 이 쿠바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옛날 그 18세기 때부터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의 시간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1950년대 이후부터 이제 이 쿠바 사람들이 소련 편에 서가지고 사회주의 그 체제를 선택해가지고 미국하고 완전히 적대 관계가 형성됐잖아요. 1950년대 이후부터는 미국의 원조를 하나도 못 받고 경제적인 교류가 모든 게 끊겼거든요. 그래서 근대적인 풍경도 50년대에 머물러 있고 또 그 이전에 시골 도시로 가면 18세기, 19세기의 풍경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러니까 사진 찍기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 옛날 그 한 200년, 300년 전에 그런 건물들이거든요. 이 벽들이. 이 조명등도 마찬가지로 유럽풍이잖아요. 또 스페인의 흔적들. 스페인에 가면 이런 게 좀 많습니다. 많죠, 그죠? 이런 이제 조명등들이. 그리고 그냥 찍는 것보다는 이거는 이제 좀 사람이 한 사람 지나갈 때 또 살짝 저속으로 한 30분의 1초 정도로 찍으면 사람이 살짝 움직이고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물 사진도 역시 배경이 단순해야 되고 인물 사진은 눈에다가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고 조리개를 2.8이나 4.0 정도로 해주니까 이 바로 앞에 이 보리까지 다 이렇게 선명하게 흐리게 표현됐죠. 그죠? 이 뒤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역시 인물 사진도 단순하게 또 빛과 그림자를 이용해서 또 찍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캐나다 스키장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밴쿠버. 그러니까 이러한 단순한 배경과 그 다음에 빛과 그림자가 좋은 장면이 펼치면 좀 기다려야 됩니다. 이때는 상황이 워낙 좋잖아요. 근데 스키장 사진이 생각보다 찍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질서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람이 그냥 우르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어쩌다가 한 명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여기는 비교적 망원 렌즈로 이게 너무 가까이는 못 다가갔었거든요. 이게 좀 위험하니까. 그래서 좀 멀리 떨어져가지고 이때는 200mm 정도로 땡겨 찍었습니다. 200mm 땡겨 찍으니까 이때는 거의 한 이 정도 바닥이 있죠. 이 정도.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여기보다는 이 바로 앞에까지 내려올 때까지 이제 기다려야 되니까 초점 이 정도 해도 됩니다. 이 정도 하고. 그랬을 때 햇빛 자체가 찍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때는 그 캐나다 밴쿠버는 위도가 높아서 그런지 한 11시 정도 돼도 해가 이제 바로 이렇게 나무들 이게 뒤에서 이렇게 비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이로. 예, 사이로. 그래서 이게 딱 보니까 정말 이렇게 빛과 그림자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다려서 찍어야 되겠다. 그리고 실제로 거의 1시간 반 정도 지나니까 이제 이 장면들이 없어지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태양의 고도가 이제 더 높이 뜨니까 실제로 1시간 반 찍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런 좋은 배경을 만나면은 이거는 반드시 기다려야죠. 5분 10분이 개념이 아니라 진짜 작품을 내가 찍어야 되겠다 하고 최소한 1시간 정도는 또 찍는 것도 필요합니다. 앞포커스는 아니고 망원 렌즈의 압축 효과도 이용하고 이게 뒤에도 맞죠. 이래서 또 해가 떴기 때문에 그림자가 좀 짧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빛이 충분했기 때문에 조리개를 거의 한 13 정도 했습니다. 이때는 굳이 아웃포커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배경 자체가 워낙 단순하니까 조리개 한 13 정도라서 바로 앞에 하고 저 뒤에까지 다 선명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심도를 조절할 때도 그러니까 배경 자체가 단순하면 굳이 심도를 얕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배경이 복잡하다. 그러면은 심도를 이제 얕게 만들어 줘야죠.
조리개를 4.0으로 한다든지 3.5로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고, 이제 우리가 단순한 배경 앞에서는 뭐 그죠? 그 자체가 단순하니까 심도를 좀 깊이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우리 많이 쓰는 3분할 구성, 이것도 3분할 구성을 했죠, 그죠? 3분할 구성을 했고, 좀 그리고 대각선 구성. 3분할 구성을 해야 좀 안정감이 느껴지고 균형에 잡힌 프레이밍이 또 되죠. 이건 이제 북인도에 있는 스리나가르 호수라고, 그 호수에서 이제 이거 완전 수상 도시거든요. 그래서 꽃을 파는 배, 또 이 위에서 이제 과일도 팔고 뭐 사람들도 이렇게 태워 나르고, 주민들의 일상 교통 수단이 저 배입니다. 배 가지고 왔다, 육지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리고 물이 어찌나 맑은지 이게 물풀도 보이죠, 밑에다. 여기도 정말 한 번 더 가보고 싶더라고요. 이것도 3분할 구성이잖아요, 그죠? 쿠바 3분할 구성. 그 다음에 이제 프레이밍을 잘하는 7번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새의 시선으로 내려다보면 시각적인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어떤 처음 가는 여행지 같은 데 가보면 거기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보는 거죠. 그래서 내려다보면 전체적인 어떤 시각적인 질서가 만들어지고, 특히 풍경 사진 같은 경우는, 도시 사진 같은 거 마찬가지로 높은 곳 내려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전경에 있는 이 레티나 교회도 있고, 또 이게 중경, 원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뭐 전경, 중경, 원경 이렇게 또 담는 것도 괜찮고, 이것도 이제 쿠바에 있는 트리니다드라는 곳입니다. 여기도 이제 높은 그런 탑이 하나 있고, 탑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찍은 거고, 또 여기도 이제 또 종탑이 있죠. 여기서 또 올라가서 이쪽으로 내려다보면 일몰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이쪽으로 보면 또 이제 이런 광장, 이 광장하고 이런 도시 전경도 찍을 수 있고, 이것도 위에서 내려다보고 찍으니까 일정한 시각적인 질서가 만들어지죠. 우리가 배웠던 유사성의 원리, 그런 게 쭉 이렇게 유사성의 원리가 원이 하나로 만들어집니다. 또 연속성의 원리도 되고, 그다음 완결성의 원리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또 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또 경매장 같은 거 찍을 때도 위에서 내려다보고 찍으면 됩니다. 이때는 망원 렌즈가 좀 필요합니다. 좀 멀잖아요, 그죠? 경매장 그 2층에서 내려다보고 찍었으니까 조금 머니까 이때는 망원 줌 렌즈가 또 필요하고, 또 프레임 속의 프레임을 이용하는데 자연스럽게 찍어보자. 이게 이제 아까 그 본 종탑 있죠? 거기서 내려다보고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 종탑 여기에 올라가 가지고 내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쿠바의 이제 그 바다, 쿠바의 동쪽 바다래요. 서쪽 바다구나. 서쪽 바다 쪽으로 해가지니까, 그죠? 이것도 이제 빛과 그림자를 이용해서 빛이 여기만 이제 비칠 때.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인팁 9채는 이 유사성의 원리, 연속성의 원리, 근접성의 원리, 완결성의 원리, 이제 이걸 이용하면 훨씬 더 단순하게 구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건 저번에 배웠었잖아요, 그죠? 유사성의 원리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유사성에는 이제 영업 이거 다 패턴들을 만들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다 마네킹 인형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여기 가운데 있길래 이 패턴에 반하는 요소, 이걸 하나 집어넣는 게 좋죠. 이렇게. 그래서 패턴만 만들면 좀 단순해질 수 있으니까 패턴을 깨는 요소를 집어넣어 보자, 이런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프레임 할 때 거울, 반사, 반영 효과, 이것도 역시 이제 유사성의 원리에 의해서 이런 이제 균형과 시각적인 질서도 만들고, 이것도 이제 그죠, 한낮에 찍을 때 물웅덩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이것도 참 흥미롭습니다. 만약에 거울이 있으면 이게 거울을 이용해서 반사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아주 아이디어가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뭐 작품이나 작업 세계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또 다음 또 좀 수업을 또 시작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